같습니다. 그 국민의힘의 경우에는 내일 사자 컷오프가 이제 내일 결정이 나게 되는데요. 네. 지금 오늘 발표된 리얼미터 조사에 따르면 김문수, 한동훈, 홍준표, 나경원 순입니다. 물론 이제 나경원, 안철수가 0.3%포인트 차로 오차범위 안에서 접전하는 걸로 보이는데 네. 자, 최종 4인. 이번에 4인 컷오프에서는 누가 꼴찌가 될 거냐. 여기가 가장 더 관심이 모아진다라고 하는데 우리 윤희용 대표께서는 사자를 누구누구 예측하십니까? 어려운 문제네요. 이게 이제 국민의힘 후보들만 놓고서 이제 여러 명 중에서 4명 하는 이제 국민의힘 후보 적합도 해서 이제 나오는 조사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1, 2, 3, 4등을 딱 뽑는데 거기에 뭐 홍준표, 한동훈, 김문수, 안철수 이제 이런 흐름들로 나와요. 그다음에 이제 나경원 이렇게 나오는데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안철수 의원이 어쨌든 4등으로 올라갈 것이다. 네. 지금 국민의힘 그 경선에 관심사 하나를 꼽으라고 하면 그 4등을 누가 하냐거든요. 그렇죠. 예, 나경원이냐 안철수냐. 예, 근데 그것도 웃긴 거죠. 왜냐하면 그렇죠. 이제 경선인데 예. 누가 1등으로 이제 경쟁력을 보일 것이냐가 아니라 예. 마지막 4명의 자리를 누가 할 것이냐니까 그렇죠. 경선이 약간 좀 지금 이상한 거예요. 네. 국민의힘 경선이. 예, 한덕수라고 하는 인물이 이제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지만 네. 외부에 이제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이제 그 바로 군부는 떼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러면 이거는 메인이 아닌 거예요. 국민의힘 경선 무대가. 경선이. 예. 그러니까 그 측면이 하나 있고 메인은 그다음에 지금 가장 관심이 한덕수가. 가는 게 뭐냐? 예. 누가 1등이 하느냐가 아니라 예. 4등을 이제 누가 하느냐. 이제 하니까 예. 약간 좀 특이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예. 근데 이제 제게 뭐냐면은 안철수 의원이 높게 나오는 것은 뭐 이제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할 텐데 그런 조사에서는 민주당 지지자들도 포함된 조사인 거예요. 아, 안철수 후보가 높게 나오는 거죠. 것은. 예. 그러면 이제 이쪽에 왜 그러면 민주당 지지자들이 안철수 의원을 좋아하느냐? 그거는 왜냐하면 반대쪽에 있는 지지자들은 저쪽 정당에서 가장 박해를 많이 받는 사람, 핍박을 많이 받는 사람, 예. 그 정당과 결이 많이 다른 사람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거 의도적인 역선택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네. 근데 의도적인 역선택은 사실 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제일 약체를 뽑아가지고 우리 정당의 후보랑 싸워서 손쉽게 승리를 해야지라고 마음 먹고 기다렸다가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전국 선거에서 네. 할 수는 없거든요. 예, 그래서 그냥 그거는 당연히 이제 그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저쪽 정당의 지지자들은 이쪽 정당에 제일 이제 힘이 없거나 핍박받은 사람을 좋아하는 건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안철수 후보가 핍박받는다. 다른 후보들에 비해서 지금 여기 비해서, 나와 있는 선수들 중에서 좀 다른 흐름 목소리를 얘기하고 그래서 지지를 한다고 그것이 이제 과거에 유승민 의원도 이제 이런 효과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근데 이게 의도적인 역선택이기 때문에 그 역선택 뭐 방지 조항을 넣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게 이제 의도적인 건 없고 근데 결과론적으로 이게 역선택과 비슷한 결과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미리 하는 것은 이제 없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최종 4등은 누가 할 걸로 보십니까? 그래서 그 민주당 지지자들을 빼고 국민의힘 지지자들과 이 경선 룰에 따라서 무당층만 포함했을 경우에는 안철수 의원보다 나경원 의원이 높은 경우들이 조사 이제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안철수 의원이 당연히 된다고 보기는 지금 쉽지는 않은 상황이고 이게 22일 내일이죠. 예, 그래서 봤을 때는 나경원 의원의 가능성도 이제 있는 상황이라고 이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드럼통 효과가 좀 있다고 봐야 됩니까? 네. 어쨌든 간에 그 국민의힘 지지층들 성향이 강하신 분들이 어쨌든 포함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뭐 이제 나경원 의원이 된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을 텐데 안철수 의원과 나경원 격차가 매우 이제 적을 것 같긴 하고요. 오히려 이제 안철수 의원이 당연하게 높게 나오긴 하는데 만만치 않다 나경원 의원이 룰상 경선 룰상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것이 지금 뭐 전반적인 언론에서는 국민의힘 경선을 절대 강자가 없는 춘추전국 시대와 같은 흐름이다. 이제 이런 평가를 하면서 오세훈 후보가 상당히 유력했는데 오세훈 후보가 이제 오세훈 시장이 불출마 결정을 하면서 과연 이제 오세훈 표가 어느 캠프로 수렴이 될 거냐. 뭐 물론 이제 다 만나서 약자와의 동행 USB 하나씩 다 나눠주고 뭐 누구는 30분 누구는 1시간 오만찬 티타임을 겸하면서 후보들을 다 만났는데
오세훈 표는 어디가 흡수할 걸로 보이십니까? 그 여론상에는 사실은 큰 의미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론상에 전체 후보들 중에서 이제 오세훈 시장이 차지했던 지지율 비중이 네, 그렇게 네. 크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또 여러 후보들에게 좀 분산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네. 그런데 경선을 준비하게 되면 거기에 이제 의원들이 붙게 되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네, 네. 각 지역의 지역위원장들이 많이 붙게 되는데 그 규모가 가장 컸던 것이 오세훈 시장 캠프라고 이제 많이 얘기를 해요. 네. 예. 이제 왜냐하면 가능성이 제일 높았고 그래도 확장성이 좀 높지 않겠냐라고 하는 흐름 때문에 네.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이 이렇게 흩어질 거란 말이죠. 네. 그래서 이제 어느 후보들 성향이 또 이제 좀 비슷해야 될 테니까 뭐냐 하면 너무 이제 탄핵에 대해서 반대가 매우 강했던 인물들의 수혜가 좀 덜하지 않겠냐라고 하는 부분들 이제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보게 되면 최근에 보면은 한덕수 대행의 출마설 때문이기도 하지만 방금 말씀하신 오세훈 서울시장의 불출마 건으로도 김문수 전 장관이 타격을 제일 많이 받은 거예요. 원래 한 10% 중반대 또는 그 이상도 됐었는데 네. 지금 이제 한 자릿수 나오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10% 이제 초반대로 떨어지거나. 네. 그러니까 한덕수 대행이 이제 고정 보수층들 강경 보수층들을 흡수하는 흐름도 하나 있고 네. 그다음에 오세훈 시장이 이제 불출마를 하게 되면서 본인이 이제 가지고 있었던 표가 제일 탄핵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대했던 인물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이 수혜를 좀 얻는 측면이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 타격은 김문수 장관이 제일 큰 상황이어서 최종적으로 1인 후보에 네. 김문수 장관이 될 가능성이 초반보다 매우 줄어들어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오세훈 시장 캠프에 있던 사람들이 분산되긴 할 텐데 아마도 그 측면은 오랫동안 정치를 해왔다는 점, 네. 그다음에 광역자치단체장이라는 점 이런 걸 감안하면 제가 봤을 때는 이제 홍준표 시장 쪽으로도 좀 많이 갔을 것이라고 보고 어허. 예. 한동훈 전 대표도 좀 수혜를 좀 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 무슨 친소 관계에 의해서 조금씩 찢어졌을 것이다라는 당내에 이제 분석이 있던데. 있죠.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무슨 이념이나 이런 누구에게 몰아주기라기보다는 그냥 그렇다. 선거 앞두고는 이제 의원들 예. 제일 큰 이념은 이제 예. 당선 가능성. 그래서 이제 가장 큰 이념은 당선 가능성. 거기서 본인이 예. 이제 존중받으면서 역할을 할 수 있느냐. 이제 요것이기 때문에요. 네, 그렇군요.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것은 결선 투표가 이제 조만간 결론이 날 텐데 이제 양자 구도가 되지 않습니까? 이제 원래 이게 국민의힘에 없던 룰인데 이번에 새로 생겼어요. 네. 그래서 최종 경선에 이제 둘이 올라가서 둘 중에 하나가 마지막 후보가 되는 건데 이 마지막 결선에는 누가 올라가게 될 걸로 보십니까? 지금 여론조사 추이를 볼 때. 이거는 이제 정확히는 결선 투표는 아니에요. 4명에서 2명을 추리는 거죠. 예, 예. 추리는 것이기 때문에 예. 왜냐하면 결선 투표라고 한다면 4명에서 50% 안 넘었을 때 이제 1, 2를 한다는 것인데 예. 만약에 지금은 50%를 누가 넘어서 2명을 다시 어쨌든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엄밀하게 얘기하면 예. 2명을 또 한 번 더 하는 거. 컷오프로 또 걸러내는 거다. 예. 예. 그랬을 때 남는 2명은 예. 어렵네요. 이것도 예측의 달인. 홍준표, 한동훈, 김문수 중 이제 예. 되겠죠. 예. 당연히 예. 그런 상황인데 22일이니까 예. 그렇죠. 이게 성향이 만약에 국민의힘 지지자들과 무당층의 이제 기류들이 이제 있다고 한다면 성향이 후보들이 좀 달라야 될 것 같아요. 뭐냐면 똑같이 탄핵에 찬성했던 인물, 네. 똑같이 탄핵에 반대했던 인물 2명이 올라가기는 쉽지 않은 것이니까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예. 지금 홍준표, 한동훈이 올라가거나 예. 한동훈, 김문수가 올라가거나 예.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홍준표, 김문수 이 가능성도 세 개 중에 하나였는데 지금 이제 너무 이제 사람들 차이가 없는 그런 예. 상황이어가지고 예. 요건 사인이 약간 결정된 다음에 흐름이 좀 잡히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네. 그러니까 지난 갤럽 조사만 하더라도 네. 사실은 777 이렇게 그러니까요. 똑같은 조사 결과가 나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정말 누구 하나 이렇게
뭐랄까 딱 떨어지는 변수를 찾기 어려운 수준으로까지 박빙으로 붙어 있다. 이렇게 MBS 조사하고는 조금 다르기도 하고요. 네. 예. 다만 이제 당원들이 들어가는 것이니까요. 네. 네, 당원들이 그때부터 이제 당원들이 50% 들어가는데 네. 거기서는 당원의 친화성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일 테니까 이제 의원들 많이 좀 확보를 한 인물들이 약간 플러스 알파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 아까 그래서 이제 그것이 그때부터 중요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의 불출마로 그 캠프에 참여했던 이제 의원들, 네. 그다음에 원외위원장들이 과연 이제 어느 인물에 같이 결합되었는가 네, 부분이 네. 이제 중요할 텐데 예. 그러면 흡수할 수 있는 인물 뭐 다양하게 분산되긴 할 텐데 그 사람들이 김문수 장관보다는 예. 홍준표 한동훈 쪽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그 특성상. 일단 그 정도. 네. 아, 좀 그래서 예, 이제 전망을. 홍준표 시장에 대해서 이제 비판이 이제 많이 있을 수 있는데요. 예. 또 버럭 이제 뭐 이렇게 예. 성도 내고 하면서 아마 야권층들은 그럴 수 있을 텐데 이 보수층에서는 그런 것들이 당원들한테 좀 어필할 가능성이 이제 있다고 보여지고. 근데 예. 그 어제 죽은 그- 카드는 아니라고 보여지긴 합니다. 홍준표가 네. 죽은 카드는 아니다. 근데 그 트럼프 흉내를 내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과도한 막말, 무례한 태도 뭐 이런 걸 볼 때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평범한 시민 유권자들 눈높이에서 볼 때는 지금 굉장히 중요한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는 자당의 후보를 뽑는 선거인데 뭐 특정인의 키나 뭐 헤어나 이런 거를 무슨 소재로 삼아서 얘기하는 게 과연 이게 맞냐? 그러니까 국민의힘 전반적인 그 캠페인을 보면 정책은 없고 뭐 무조건 이재명 헐뜯기 아니면 뭐 개인에 대한 인신 공격 뭐 탄핵이 옳았냐 그러냐 이미 다 끝난 헌법재판소로 이미 다 결정이 난 건데 그걸 가지고 물고 늘어지니까 수준이 참 저열하다. 저는 이렇게 할 얘기가 없나. 그러니까 최소한의 어떤 정책을 담은 내용이 나와야 되는데 국민의힘 경선에서는 지금 그런 모습을 전혀 볼 수가 없어서 대통령이 되면 뭘 하겠다는 건지 잘 안 보인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